자자 얘들아, 너무 많이 들었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할게. 오늘은 실험 중 발생할 수 있는 외상사고에 관해 이야기해 볼 거야. 만약에 말이야, 외상사고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엥? 외상사고가 뭐예요? 이런 다들 외상사고 들어본 적 없니? 외상사고란 예를 들면 칼과 가위로 뭔가를 자르던 중에 베이거나 과학실험실 바닥에 떨어진 물에 미끄러져 넘어진 경우, 전기기구를 사용할 때 전선에 걸려 넘어진 경우, 현미경을 한 손으로 옮기다 떨어뜨린 경우 등등등. 이처럼 외상사고란 찔림, 베임, 절단과 같이 신체가 다치게 되는 사고를 의미해. 다치기 싫어. 에휴,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맞아, 주의하지 않으면 이렇게 끔찍한 외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선생님, 그럼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당연히 상처가 심한 경우 병원으로 가야겠지? 하지만 그 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응급처치 방법을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럴 때 필요한 건 바로 지, 세, 소, 병이야. 첫 번째, 지혈하기. 먼저 유리조각 등 이물질이 없는지 상처 부위 확인하고, 이물질이 있다면 깨끗한 물이나 식염수로 씻어주기, 출혈이 발생하면 깨끗한 거즈를 사용해 압박하기. 이때 되도록 맨손으로 상처 부위를 만지지 않도록 해. 감염될 수도 있거든. 그리고 팔이나 다리에서 피가 나는 경우 압박과 동시에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유지해줘야 해. 10분 이상 출혈이 멈추지 않는다면 압박 부위가 잘못된 경우일 수도 있으니 상처보다 더 넓은 부위를 더 세게 10분 이상 압박해줘. 두 번째, 세척하기. 어느 정도 지혈이 되었다면 흐르는 수돗물에 상처를 씻어야 해. 수돗물이 없다면 생수나 생리식염수로 세척해도 된단다. 그러면 물에 손을 담가 놓으면 되겠다. 노, 절대로 안 돼. 감염될 수도 있으니 상처를 물에 담가두면 큰일 난다고. 세 번째, 소독하기. 이제 소독약으로 소독을 해야 해. 소독약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깨끗한 거즈로 덮고 테이프나 붕대로 고정하는 거 잊지 말기. 그럼 시중에 상처 치료 연고를 발라도 되나요? 그것도 노. 상처 부위나 연고에 분마령 약제를 바르는 건 오히려 상처의 분비물 배출과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어. 네 번째, 병원 가기. 만약 10분 이상 지혈이 되지 않는다면 병원에 가서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해. 이처럼 과학실험실에서 외상사고가 났을 땐 지, 세, 소, 병만 기억하면 돼. 오케이? 자, 그럼 지세소병에 대해 다시 말해볼까? 지혈하기. 세척하기. 소독하기. 병원 가기. 좋아, 완벽해. 신나는 아이니의 학습점검 퀴즈. 복습을 빼놓을 순 없지. 지혈은 맨손으로 상처 부위를 일정하게 압박하는 것이다. 정답은 X. 깨끗하지 않은 맨손으로 상처를 만지면 감염될 수 있어요. 팔과 다리에 출혈이 있는 경우 심장보다 높은 위치에 올려놓아야 한다. 정답은 정답은 O. 똑똑한 걸. 지혈 후 10분이 지나더라도 출혈이 멈추지 않으면 계속 같은 위치를 압박한다. 정답은 정답은 X. 지혈이 멈추지 않으면 압박 범위가 틀렸을 경우가 있으므로 조금 더 넓은 부위를 압박해야 해요. 맞아. 그리고 더 넓은 부위를 압박해도 지혈이 되지 않는다면 바로 병원으로 가서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해. 지혈을 위해 상처난 부위를 물에 담근다. 정답은 정답은 X. 감염 위험이 있으니 흐르는 물에 상처를 세척해야 해요. 상처 부위에 연고나 분마령 약제를 바르는 것은 지혈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답은 정답은 O. 오히려 상처의 분비물 배출과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정답이야.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답하는 모습이 훌륭한 걸. 감사합니다. 마리의 실험 노트. 오늘은 외상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재밌게 실험하다 아차 하면 찔림, 배임, 절단과 같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올바르게 대처하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정리해보자. 외상사고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신체가 손상되는 걸 말해. 찔림, 배임, 절단 같은 상처를 입었을 때 말이야. 그럴 때 기억해야 하는 건 바로 지세소병이야. 첫 번째, 지혈하기. 먼저 상처에 유리조각 같은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해줘. 만약 이물질이 있다면 함부로 제거하지 말고 병원에 가야 해. 출혈이 있다면 깨끗한 거즈나 천으로 상처 부위를 꾹 눌러서 지혈해야 해. 팔이나 다리에서 피가 나는 경우에는 상처를 심장보다 높게 들어 올려야 출혈을 줄일 수 있어. 참고로 10분 이상 압박해도 출혈이 멈추지 않는다면 압박 부위가 잘못된 걸 수도 있으니 더 넓은 부위를 세게 눌러봐. 두 번째, 세척하기. 피가 멎었다면 흐르는 수돗물로 상처를 깨끗이 씻어줘. 만약 수돗물이 없다면 식수나 생리식염수를 사용하면 돼. 하지만 고인물에 상처를 담그는 건 절대 안 돼. 감염 위험이 커지거든. 세 번째, 소독하기. 상처를 씻고 나면 소독약으로 깨끗하게 소독해줘. 소독약이 마르면 깨끗한 거즈로 덮고 붕대로 고정하면 돼. 여기서 주의할 점, 상처 부위에 연고나 분말형 액체를 바르는 건 도움이 되지 않아. 마지막으로 병원 가기. 10분 이상 압박을 해도 출혈이 멈추지 않는다면 바로 병원으로 가서 전문 의료진의 치료를 받아야 해. 어때? 어렵지 않지? 실험 중에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당황하지 말고 오늘 배운 지세소병을 떠올려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거야. 마리의 실험 노트 끝! 자, 방금 배운 외상사고 시 대처 방법 모두 잘 이해했지? 지혈하고, 세척하고, 소독하고, 병원 가기 잊지 말고 지금부터 재밌고 안전한 과학 실험을 시작해볼까? 네, 선생님.